클래리티 액트 통과까지 남은 상원 실무일은 단 9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시간의 부족을 넘어섭니다. 애초에 화이트하우스가 7월 4일이라는 마감 시한을 제시했을 때부터 이 법안의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가능성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회 일정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XRP 홀더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히 법안 통과 지연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환경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 저는 이 9일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절차들이 우리 XRP의 미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이트하우스의 낙관적인 전망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5월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패트릭 위트 전무이사는 7월 4일이라는 통과 목표를 제시하며 엄청난 생일 선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습니다. 이는 분명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는 곧 현실의 냉엄한 반박에 직면하게 되죠. 설령 이번 주에 모든 미해결 쟁점들이 해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은 의회 일정만으로는 물리적으로 7월 4일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법안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의회의 시간이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 과정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를 간과한 초기 분석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XRP 홀더들이 이러한 데이터의 이면을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이 일정을 맞추려면 상원은 첫째,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법안 텍스트를 병합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 개시 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발동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자 수정안에 대한 종결을 달성하고 수정안을 채택한 뒤 법안을 상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최소 5일에서 6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넷째, 이번 주 휴회 중인 하원이 상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단 9일의 상원 실무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죠. 심지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주요 정책 논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7월 4일은 애초부터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바로 23억 달러입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약 23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이 데이터가 바로 민주당이 강력한 윤리 조항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이것이 공직의 사적 이득으로 이어져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주 법무장관이 법무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강력한 윤리 언어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미래의 공직자들에게까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처럼 거액의 금전적 이득이 법안의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하여 전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크 노보그라츠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를 가로막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문제, 둘째는 농업위원회 법안 텍스트 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셋째는 불법 금융 조항에 대한 법집행 기관과의 합의입니다. 노보그라츠는 캐피톨 힐에서 8명의 민주당 의원과 6명의 공화당 의원을 만나면서 이 모든 쟁점에서 초당적인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특히 윤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18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규제적 조항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정치적 신념과 거액의 금전적 이득이 얽힌 윤리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거죠. 윤리 문제의 파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양측이 수개월간 공들여왔던 윤리 조항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주 법무장관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법무부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 법무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때문이었는데요. 이 조항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 심지어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 법무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양측 모두 윤리 조항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수위와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의 합의 실패는 클래리티 액트 전체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고 있으며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 확률에 대한 데이터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애덤 린치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면서 통과될 경우 시장에 꽤 강력한 랠리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갤럭시 리서치에서는 이 법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을 무려 75%로 추정하며 대통령 서명을 위한 핵심 시기로 8월 3일 주를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상이한 예측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XRP 홀더들은 어떤 데이터가 더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여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데이터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은 클래리티 액트가 언제 법제화될지에 대한 수많은 목표 날짜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난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오픈소스 암호화폐 개발자 점유율은 2015년에 38%에서 현재 약 19%로 급감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은 미래금융의 다음 시대를 싱가포르와 아부다비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은 클래리티 액트 통과가 미국 금융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XRP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이 미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법 금융 조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BRCA, 즉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크리스틴 스미스 같은 전문가들은 개발자 보호 조항인 BRCA가 법안에 온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만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노드를 운영하거나 거래를 검증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돈을 송금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2019년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지침도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었죠. 이 산업의 선두적인 창립자들,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상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보호 조항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단일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BRCA가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합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진전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SEC 전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턴의 국가정보국장 지명입니다. XRP 홀더들에게 제이 클레이턴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촉발시켰던 인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한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클래리티 액트와 같은 중요한 법안을 논의할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달력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미 촉박한 입법 일정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추가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리플 소송의 주역이 다시 등장하여 중요한 암호화폐 법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운명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7월 4일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특히 23억 달러라는 금액과 얽힌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통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낙관적인 데이터도 존재하며 산업계의 염원과 정치권의 초당적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XRP 홀더로서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가 미국 내 XRP의 인프라 구축과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